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행동은 게으른데 성향은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일종의 형용모순 같은 표현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미루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미루기에 관한 책입니다. 미루기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할 일을 이제 미루는 이런 것도 이제 미루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행력의 의미가 있겠죠. 고민을 스탑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고민만 계속 지속하면서 행동을 미루는 그런 이제 실행력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미루기에 대한 편견, 미루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미루는 성향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기의 본질. 우리는 미루기라고 하면 체계적인 사고 역량이 부족하거나 시간 관리를 못하거나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라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미루기의 본질은 감정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계와 능력, 시간 관리, 능력 부족 이런 것도 일부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의 뇌는 해야 할 일, 어떤 과업을 떠올릴 때 압박감, 지루함, 무력감, 부담감,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미루기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과업, 그거를 이제 못하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 이 감정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미루기로 자신을 이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구한다. 여튼 우리의 이 오래된 뇌는 주어진 과업을 즉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오래된 뇌는 미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당장 먹고 생존하는 거, 그것도 급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것을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반복해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보상, 불쾌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나를 구한다, 이게 우리 뇌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얻는 안정감, 이런 안정감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를 미룸으로써 자신을 그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또 구하는 거죠.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기에는 중독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기 문제를 체계화, 그리고 즉각 바로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을 한다거나 시간 관리를 더욱더 꼼꼼히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는 단순하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자, 감정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감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감정은 극복하려고 하면 그 감정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님처럼 받아들이고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지그시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 감정이지만 내가 내 감정을 그 바깥에서 관찰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루려는 감정, 내가 일을 즉각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압박감, 지루함, 부담감, 무력감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 감정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그 감정을 잠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가만히 이렇게 사그라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과업을 좀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진화의 과거의 그런 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한 이런 일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그런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연습이 되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미루기를 조금씩 개선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존감과 미루기. 자존감과 미루기에도 상당한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오해하는 게 자기 자신이 뭔가 잘났다, 뛰어나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 걸 자존감으로 이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자존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제 가치가 있다. 뭐 그걸 느끼는 건 뭐 비슷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나만의 가치가 있다. 그거를 아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동시에 나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바로 이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자존감이다. 내가 막 뛰어나고 뭐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존재고, 동시에 사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죠. 나 자신도 절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 누구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 보편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튼 자존감이 낮은 사람 뭐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뛰어나야 되는데, 월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거죠. 자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업을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겠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나는 이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튼 정확한 자존감, 이런 걸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치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저 낮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런 것들. 회복 탄력성.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 과업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과업을 쪼개는 거죠. 아유, 언제 저 옷장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업이 너무 커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바지만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과업을 쪼개면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입지 않는 바지, 그런 것들 뭐 정리를 한다거나, 많은 부분에서 과업 쪼개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존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런 것들이 미루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정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바쁘게 살아요.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쁘게 사는 것만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렁에 빠진 분들이 많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미루기의 감정에 관련될 수 있어요. 내가 바쁘게는 사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드는 과업, 그러니까 중요한 과업인데 부정적 감정을 나에게 주는 이런 것들은 미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과업인데 이거는 뭐 손쉬운 거예요. 그런 부정적 감정도 들지 않고 뭐 단순 반복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사소하고 쉬운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죠. 아주 바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지만 이제 발전은 하지 못하는 이런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끌려가는 느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좋은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하려고 하면 막 부정적 감정이 들죠. 막 지루하고 힘들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미루면서 다른 쉬운 것들, 그러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나한테 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통제력을 상실하고 끌려가면서 바쁘게만 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나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긴급성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성,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보고, 자,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뭐예요? 당장 해야죠. 중요한데 긴급성을 유효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인데 긴급하진 않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만의 메모장에 꼭 남겨야 됩니다. 뭐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든가 어떤 자기만의 이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 꼭 남겨서 계속 상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긴급해져 가면서 내가 또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즉각 처리를 하면 좋은데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서는 위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리더에게는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위임을 하는 건데,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이면 어떡합니까? 즉각 실행을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런 매트릭스 A4 용지에 하나 작성을 해서 매일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적어보는 거, 또는 뭐 자기만의 디지털 도구가 있다면 그런 데에 메모를 한다거나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일 처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김승호 회장의 이 사장학개론,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김승호 회장은 모든 일들을 다 즉각 처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할 일이 이제 뭐 직원이라든가 누구로부터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즉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일이 그러니까 잘 흐르지 않는 거죠. 잠시 생각해 볼게. 그러면 또 다시 이야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꾸 없어도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다 무조건 즉각 처리,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단식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그냥 즉각 처리하는 거, 이런 습관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튼 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가 되던, 또 자기만의 방식이 됐던,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따로 반드시 글로 메모하시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고 바로 처리하고 또 삭제하는 것, 이런 작업들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